오늘 내용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개발이나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제3자 혹은 물론 관련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런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할 때 직접 물론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개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막히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거래를 하다가 개발에 대한 견적을 받거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은 하죠. 근데 그래도 물론 처음부터 그걸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하기 쉬워지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꼭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여러분이 기획을 하시거나 혹은 사용을 하시거나 하는 입장에서도 기획이랑 디자인이랑 개발 이렇게는 빼먹을 수가 없죠. 사실 기존의 다른 세션들에서 기획 얘기도 많이 했고요. 디자인도 디자인에 완전히 직결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린이나 애자일 같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제 이론이나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개발에서는 이렇게 하죠 라고 언급을 드리는 부분도 있어서 좀 포괄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AI에 관련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랑 차츰 연결이 되는 구조여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목차는요. 일단은 개발이 대체 뭔가 라는 거에서 좀 시작을 해서요. 좋은 개발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비슷하게 쓰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개발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언어로 말을 하나 바꿔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좀 꼭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얘기까지 가면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물론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있고요. 아니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는데 알고리즘까지 얘기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AI랑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이제 개발이라는 걸 제목에 썼는데요. 사실은 개발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좀 사람마다, 프로젝트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개발자, 개발할 줄 알아? 개발 이거 해야 되는데, 견적이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 할 때 개발은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거를 개발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죠. 다른 개발도 있어요. 지역 개발이라든지 토지 개발이라든지 많지만 일단 보통 우리가 개발이라는 말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습관처럼 하다시피 결론부터 살짝 조금 이야기 드리면은 개발 안에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있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이랑 데이터를 둘 다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랑 데이터를 둘 다 이야기하고요. 전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개념 안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안에 코딩이 속해 있어요. 이 개념대로 가면요. 물론 좀 말을 할 때는 섞여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개념을 좁혀가는 순서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원래 개발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이제 개발이라고 쓰지만 영어로는 디벨롭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런 중간에 개발을 하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디벨롭먼트의 디벨롭
우리 이제 보통 말할 때 그거 좀 디벨롭 해보자, 아이디어를 디벨롭 해보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디벨롭의 벨롭이 닫혀있는 거를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꽁꽁 숨어져 있고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D를 앞에 붙여서 펼치는 거, 풀어보는 거, 그 상자를 열어보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디벨롭이라는 단어가 됐다는 어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만부터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도 뭐 제품이나 서비스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어보면서 상세하게 디자인도 하고 발전을 시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개발이라는 말의 어원이자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개발에는 보통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기능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래밍적으로 내용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오늘 다루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발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은 곳에 쓰이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디벨롭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문화나 뭐 조직이나 인재 개발 뭐 이런 단어도 있는 것처럼 되게 많은 단어들의 개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안에서도 조금 프로그래밍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개발이라는 단어까지는 먼저 얘기를 드렸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우리가 보통 개발이라고 해요 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를 가지고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 정의를 할 때에는 시장이나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혹은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내가 혼자 만들어 보거나 내가 흥미를 가진다고 해서 그걸 보통 개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시장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것에 대응해 간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오늘은 개발이라는 것에 굉장히 포커싱된 커뮤니케이션이나 단어의 개념을 이야기 드리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뭐 소프트웨어 개발했어? 혹은 개발했어? 견적 뽑았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나와 상대방의 니즈만 얘기하기보다 시장이 그걸 원하는지, 아니면 그게 정말 비즈니스에 맞는 솔루션인지,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고 있는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제를 갖고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개발자랑. 근데 결국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목적이나 다른 분들의 많은 취지도 단순히 말을 잘하고 뭐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대화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안에 포함된 시장이나 니즈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전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지만서도 그 개발자와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발자는 꼭 비개발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자는 기획자의 언어가 있고, 개발자는 개발자의 언어가 있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언어가 있어요. 마케터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단어를 갖게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 안에 프로그래밍이 포함되고 프로그래밍 안에 코딩이 포함돼요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할 때에는 제가 좀 전에 뭐 시장이 어떻고 니즈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걸 왜 얘기를 드렸냐면은 처음에 일단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어떤 개발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전부 소프트웨어 개발이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뭐 이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얘기할 때 뭐 헬로 자바, 뭐 헬로 파이썬 이런 거 처음에 쓰는 연습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개념은 잠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럴 때 내가 1을 넣으면 1부터 2, 3, 4, 5, 6, 7, 8, 9, 10을 전부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은 그럼 1에서
10까지 전부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1씩 더 하면 되나? 이런 생각들의 계산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점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지금 얘기 드린 건 그냥 숫자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약 이제 구독이나 플랫폼 얘기를 전에 세션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A라는 사람이 20대니까 20대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좋아할 만한 책을 추천해주자. 이런 식으로 막 데이터 분석이나 AI로 가게 되면은 물론 사람이 이제 큐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기계로 큐레이션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20대에 맞는 어떤 컨텐츠를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20대는 MZ세대라는 단어는 지겨울 테니까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나름의 로직이나 알고리즘을 꾸며가면서 그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개발 이러고 그 안에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굉장히 섞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 요구사항이 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요.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한 다음에 그 개발하는 게 잘 굴러가는지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나서는 그 시스템이나 서비스나 개발한 것이 문제가 없도록 보통 유지보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1년의 과정을 전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합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요. 물론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직접 본인이 다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 가지 각각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랑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물론 개발이라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코딩을 하는 작업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초창기에 좀 작게 시작을 한 경우에는 외주를 주게 되죠. 예전에 막 계약서 이런 세션에서도 그런 외주를 줄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견적이라는 거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오늘 이제 막 견적에 대한 자세한 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견적을 주고받을 때 보통 프로그래밍 하면 얼마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소프트웨어 개발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까지 하는 게 전부 개발의 과정이다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물론 이걸 전부 견적을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정말 만들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테스트도 하고 우리가 유지보수 할 거야. 왜냐하면 그때쯤 새로운 사람이 또 조인할 거거든. 이런 식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감안하고 견적을 뽑는 거랑 그렇지 않고 뭐 개발하면 되지. 개발 얼마야? 이러고 많은 거랑 이후에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이가 클 수 있거든요. 물론 상대방이나 상대 회사가 악의를 갖고 뭔가 숨기면 당연히 그건 이제 안 좋고요. 그렇지 않고 악의가 하나도 없이 객관적인 거래를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 기대를 해서 상대방이 또 어디까지 회답을 주거나 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어떤 의무를 같이 할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개발은 프로그래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의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외주를 주더라도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든지 테스트는 어느 쪽에서 하나요? 라든지 아니면 설계할 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줄지 아니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대해서 정보를 잘 캐치업하면서 파악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의 책임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발은 이런 프로세스 전반적인 거를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견적 외에도 이거를 조금 더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한 방법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설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계를 할 때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요소뿐만 아니라 더 잘 하기 위한 기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린이나 에자일이라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나 개발에서 등장하는 기법이나 용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 드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전체 과정 중에 각각의 단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것까지 또 제가 소개는 못 드리겠죠. 1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근데 다만 그런 식으로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큰 과정의 흐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서 나중에 유지보수라는 그 단계에 갈까지 굉장히 많은 걸 전부 개발이라고 보통 포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단계나 프로세스나 혹은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에 세션에서 팀워크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팀워크를 더 좋게 하면서 같이 개발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들어주셨던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이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좋게 만드는가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기법들이라든지 제가 얘기 드린 어떤 기획이나 전략적인 생각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이런 개발이랑 결국은 연관돼서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 해결, 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식 제시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어떤 이거 세션 시작할 때 이게 어떤 세션이랑 연결이 됐고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모으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안에 또 프로그래밍이 있고 코딩이 있어요 라는 얘기 드렸는데 프로그래밍이랑 코딩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이 들으실 만한 단어 중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라는 단어를 접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을까봐 그게 어떤 건지만 살짝 이야기 드리고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통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이제 개발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견적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거나 아니면 실제로 개발이라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언급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이거를 아마 개발 쪽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들어보셨을 거고요. 혹은 이제 개발에 대해서 잘 접해보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의 양쪽을 개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조금 그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프론트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단어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라는 거는 뭐 이를테면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눈에 접하는 부분들, 뭐 화면이나 혹은 어떤 버튼을 통해서 기능이 만들어지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앞단에 있다고 해서 프론트엔드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사실 언어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가볍게 생각을 할 때요. 그리고 백엔드라는 말은 조금 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데이터가 오가고 서버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서 뭐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고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통 백엔드라고 단어를 써요. 여기 조금 안 들어보신 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를 의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도 어느 정도 했고 디자이너랑 이렇게 해서 디자인도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컨셉이 잡혀서 서비스를 막 만들어가고 있을 때 개발을 맡겨야겠다 혹은 외주를 줘야겠다 뭐 개발자를 채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이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이랑 조금 전문 분야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개발자를 뽑자 이렇게 되면은 이 눈에 보이는 거를 개발하시는 분을 뽑아야 되는데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뽑거나 이런 괴리가 생기면은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서로 알아듣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이제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 기획자랑 개발자랑 디자이너가 다 언어가 달라요. 이런 얘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개발자끼리도 언어가 달라요. 이제 코딩하는 언어가 다른 거는 당연히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외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더 효율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비용도 적게 들고 혹은 효율적으로 들고 디자인에 잘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이랑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잘 보관하는 방식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의 생각하는 어떤 취지나 언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봤어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건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까지 함께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채팅방에도 에릭님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관련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같이 참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데이터에 관련된 세션에서도 개발의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얘기 드린 어떤 앞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위주로 신경을 썼지만 전에 빅데이터 얘기도 좀 드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해서 더 좋은 서비스로 만들거나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가를 생각할 때에도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점점 직군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뭐 개발자 이러면은 대략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여러 가지 개념을 그냥 알아서 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했었는데 점점 개발이나 프로그래밍도 고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들의 개념이 점점 명확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만큼 직군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막 직군 얘기까지 또 다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직군별로도 각각 개발을 하거나 하는 내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창업을 하거나 취미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제가 얘기한 소프트웨어 개발 있죠. 기획을 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나 프론트나 백엔드를 전부 다 하고 데이터도 대략 잘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풀스택이라고 해요. 풀이 이제 가득 차다의 풀인데 그래서 막 가끔 보면은 사실 이게 다 제가 직군이 많다고 얘기 드린 거는 각각에 나눠서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 사람 뽑을 돈도 없고 그냥 풀스택 전부 다 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뽑으면 참 좋겠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의 분야가 굉장히 깊고 그걸 또 연결하려면 어떻게 막 뭐 인터페이스를 하고 연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서 혼자 이거를 다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고 혼자 다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몸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적은 돈으로 한 사람한테 다 맡기자 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막 크고 크리티컬한 서비스가 아니어서 자 공부 겸 너가 혼자 해볼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본을 많이 처음부터 투입을 하지 않는 스타트업 분들이라든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민할 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바라면 오히려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언급드린 이런 단어들을 완벽하게 깊이 이해하고는 있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분야가 나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은 혹은 저 팀은 저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했어 라고 하는 기준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서 그거를 조금 간단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견적 얘기도 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렇게 기다란 과정을 전부 포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수록 좋겠죠. 뭘 하더라도 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뭐 거치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죠. 이게 꼭 비용을 적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개발을 할 때 얼마나 자동화가 잘 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사람이 최대한 손을 넣지 않고 아까 제가 1, 2, 3, 4, 5, 6, 7, 8 해서 10까지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사람이 1 쓰고 2 쓰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1 쓰면 알아서 더하기 1을 계속 기계가 해주면서 2도 넣고 3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자동화를 포인트로 첫 번째로 많이 보고요. 개발을 잘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유지보수까지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쉬운 프로그래밍이나 개발이나 서비스 이런 거여야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자꾸 견적 얘기를 드리는 게 뭐 견적은 사실 천차만별일 수는 있어요. 서비스가 얼마나 복잡하고 누가 어떤 업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유지보수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했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 좋은 개발이나 서비스가 있고 유지보수를 하기 굉장히 복잡하거나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당연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은 못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담당자마다 언어가 다 다른데 담당자가 또 바뀌고 근데 유지보수 잘 안 돼 있고 그럼 다시 이거를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뜯어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잘 하기 좋은 내용일수록 이거를 개발을 잘했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를 보고요. 세 번째는 최대한 적당한 적절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거를 개발을 잘 했다라고의 포인트 세 번째로 보거든요. 물론 오늘 이제 막 되게 딥하게 자세하게 다루진 못하지만 프로그래밍의 언어들마다도 특징이 전부 달라요. 근데 A가 필요할 땐 A를 쓰고 B가 필요할 땐 B를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언어가 아니라 기술적인 거더라도요. 근데 그런 게 바로바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또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나중에 테스트를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적절한 기술이 아니라면. 그래서 되게 다양한 거를 아는 사람이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개발자일수록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기술을 쓰면 돼. 혹은 이런 걸 해결하고 싶으면 이 언어가 최적화되어 있어.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수록 우리가 좋은 개발자라고 하고 혹은 이런 게 잘 조합이 되거나 혹은 고려가 된 개발에 대해서 저 소프트웨어 개발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포인트는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있고요. 그 안에 프로그래밍이 있고 코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프로그래밍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는 대충 이미지가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코딩은 제가 아까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쓴 것처럼 어떤 로직을 고민을 해서 언어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에다 1을 더해라. 1에다 2를 더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무슨 계산을 해야 될지 혹은 한글이 들어오면 1로 바꾸고 영어가 들어오면 2로 바꿔. 이런 식의 로직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코딩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기능이 구현이 되어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안에 코딩이 섞여 있어요. 조금 다르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프로그래밍이 옷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면 코딩은 바느질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비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코딩이라는 거는 어쨌든 언어를 변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인간이랑 기계가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코딩이고 보통 그래서 이제 자잘자잘한 입력이나 뭐 출력이나 내가 1을 넣으면 10이 나와야 돼. 라는 혹은 내가 헬로라고 쓰면 헬로라고 화면에 나와야 돼. 이런
굉장히 단순한 작업부터 복잡한 작업까지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코딩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떤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지고, 보통 이거를 상장을 IPO라고 하는데, 상장 말고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에서 IPO라고,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또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풋이 뭐고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서 아웃풋이 이렇게 돼,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 코딩을 통해서 인풋이 아웃풋으로 되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나온다. 내가 1을 넣었더니 알아서 1을 9번 더해서 10이 나온다라는 요 전반적인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건 이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자를 뽑거나 할 때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코더 혹은 코딩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론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은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한다, 코딩을 한다라는 단어를 막 구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의사가 통하면은 물론 괜찮고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개념을 좀 우리가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되거나, 혹은 상대방이 저의 그럼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혹은 견적을 어디까지 뽑아드릴까요? 이야기를 할 때는 요거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사실 이 코딩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것도 그렇고, 다른 직군과의 연결점에 대해서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이랑 좀 아무래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딩을 못해도 프로그래밍을 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코딩을 막 직접 언어를 쓰는 건 좀 시간이 걸리거나 해도 남이 쓴 코딩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또 테스트에 특화된 사람은 꼭 그 언어를 전부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런 코딩 혹은 이런 기능, 이런 문제 해결이라면 이게 테스트가 돼야 돼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프로그래밍이라는 하나의 축을 이루다 보니까 코딩이라는 말만으로는 프로그래밍이나 개발을 전부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코딩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분리 혹은 좀 별도의 개념이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 안에서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에는 이거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결국 전체 과정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갈래 안에 프로그래밍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코딩이라는 작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어떤 상위 개념이든 어떤 하위 개념이든 전부 문제가 이거니까 해결은 이거야 라는 과정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로지컬 싱킹을 전에 얘기를 드렸던 건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시장이 이런 문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내야 돼, 그러려면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자 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있고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계의 입력을 이렇게 해서 출력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해결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또 프로그래밍을 하고, 코딩에 들어가면 또 이제 제가 여러 번 이걸 반복하지 않아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코딩이니까 문제 해결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코딩은 코딩 나름의 문제 해결이 있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나름의 문제 해결이나 유지 보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그 나름의 문제와 해결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보통 대표나 아니면 이제 또 전체 기획하시는 분이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결국은 각각 보아야 할 항목도 다르고 고려해야 될 사항도 다르고 생각해야 되는 머릿속의 프로세스도 다르다. 이게 일단은 개념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늘
늘 그렇듯이 이 1시간 안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막 너무 딥하게 전부 설명드리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까지는 일단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 결국 그러면 개발자의 언어란 뭘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를 두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언어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볼게요.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또 이야기를 하면 아까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로지컬 싱킹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개발자의 언어라는 거는 문제가 이거니까 해결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A랑 뭐 B를 더하면 C고 그 다음에 D는 E고 F는 G를 더하면 근데 H를 빼면 I야. 이런 식으로 꼭 수식은 아니지만 로지컬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개발자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개발자의 언어, 뭐 기획자의 언어 이런 식으로 제가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말이 통한다고 의미가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전문적인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관광을 갔어요. 그러면은 관광용의 외국어가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막 손짓 발짓 제스처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나 물을 마시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단어를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레벨로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 개발자한테 가장 요구되는 거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능력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되는 건 너무 전제 조건인데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개발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개발자가 아닌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가 개발자한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이게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이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개발자의 언어 이야기가 나오면은 약간 사람에 따라서는 개발자가 설명을 잘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둘 다 필요하거든요. 설명도 잘해야 되고 이해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설명과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모호해서 그 안에 의사 전달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요. 뭐 채용이나 면접이 특히 그렇죠. 그런 거는 뭘 가르쳐 주거나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뭘 잘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단어인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도 다양한 스킬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대화의 방식이라든지 요즘 말로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가스라이팅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나름의 방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가 의사 전달인지 가르쳐 주는 건지 질문을 하는 건지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더 다른 깊은 지시를 하기 위한 부분이나 며칠 전에 브레인스토밍의 기법들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상적인 어떤 언어를 얘기를 해보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의도나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개발자랑 서로 소통을 한다 할 때요. 내가 개발자든 상대방이 개발자든 이때 여러분이 일단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나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개발자도 개발자가 아닌 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재밌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좀 나쁜 예예요. 어떤 기획자가 와서 개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A라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것 좀 구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기획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개발자가 대답을 하는 거죠. 네, A라는 기능을 개발하려면 각 서버에서 무슨 체크를 날려서 커넥션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구성도 힘들고 서버 부하도 있으니까 일단 앞단에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보통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막 꼭 개발을 하거나 안 하고가 아니라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자이더라도 그 각각의 단어가 언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내가 생각한 정의랑 상대방의 정의가 맞는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건 안 좋은 예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이 전부 알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저 A라는 혹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대답을 해줘야죠. 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해결은 가능해서 기능 구현은 문제가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정말 알았을 때 알겠지만 시스템 구조상 그 기능의 구현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어렵구나 혹은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 제가 어떤 정보를 더 드려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린 예는 나쁜 예니까 당연히 극단적인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무슨 기술을 써서 제가 이걸 하면 이렇게 구현이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영어 이상의 전혀 못 알아듣는 언어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좀 멍해지는 거죠. 결국 그래서 구현이 된다는 건가 아닌 건가? 근데 제가 예전에 로지컬 싱킹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있으면은 이유를 얘기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대화를 해야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이실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 기능이 구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했는데 이게 A가 정말 그 기능을 원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서 대체를 하기 위한 기능을 물어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면 서로 의사소통이 쉬울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그냥 생략하고 그거 안 되겠는데요? 왜 안 돼요? 그 기술적으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요. 중간 과정을 너무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화가 점점 안 맞아지고 사람들은 답답해지는 거죠. 개발자는 이래서 문제야 라고 하거나 개발자는 기획자랑 디자이너는 개발을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계속 강조 드리는 것처럼 서로 언어가 너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커뮤니케이션 스킬적인 얘기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외에도 조금 공감을 하고 기다려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외국에 관광을 가서 화장실이 어디냐는 얘기를 막 제스처로 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너무 불친절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외국인이 제스처로 뭔가 설명할 때 조금 기다려주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손짓 발짓을 쓰나, 왜 땀을 흘리고 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기다려주고 이 사람이 곤란해 있거나 이걸 공감해 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공감하고 기다렸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도 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생각을 얼만큼 잘 전달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잘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개발자의 요구가 된다고 한 거는 결국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어떤 공감을 하거나 의사 전달을 하거나 그리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되면 당연히 프로그래밍 자체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어요. 막 서로 스트레스 받고 한 3일 걸릴 얘기를 조금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서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3일이 이틀로 줄고 하루로 줄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겠죠. 사람이 덜 고생하니까. 그러면은 그 고생이 덜 해지면서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니까 훨씬 능률도 올라가고 좋은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개발자는 이래서 말이 안 통해 라든지 개발을 안 하면 개발을 모르면 이래서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정말 필요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코딩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은 결과물 혹은 산출물, 성과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나온 아웃풋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별로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요. 물론 말 되게 못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진짜 못하지만 코딩이 정말 효과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주 천재적이라면. 근데 대부분은 이런 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원하는 니즈를 잘 파악해 주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ABC 기능을 구현하고 싶었는데 다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AB밖에 없네? C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 얘기는 견적이 없었잖아요. 이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막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담당자를 교체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를 개발자한테만 떠넘기거나 기획자나 디자이너한테만 떠넘겨서도 안 되고 사실 모든 직군에 있는 분들이 그냥 우리는 언어가 다르다. 서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라고 잘 받아들여야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걸 몰라? 이 5글자부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요. 왜 상대방은 모르고 막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되기가 시작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처음부터 생각하는 구조가 다른 거죠. 물론 제가 얘기 드렸던 뭐 로지컬 싱킹이나 디자인 싱킹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생각의 기법이 있지만 그냥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언어에 쓰는 단어들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표현력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건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디자이너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원활하지 않아진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물론 이거 말고도 팁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채팅방에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너 아무것도 모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사회인이시니까 아실 것 같고 그냥 상대방이 이런 기술적인 단어 혹은 디자인에 특화된 단어 너무 기획에 포커스된 단어는 모를 수도 있다는 전제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한테 설명을 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하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이해를 잘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난이도를 높여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일단 그 생각하는 기준이나 이 눈빛이 뭐랄까요?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뒤섞이기 시작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고받죠. 저 이 기능 좀 구현해 주세요. 이 디자인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 쪽에서는 개발 이렇게 했으니까 디자인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갈 때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건 글로 해보시고요.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거는 그림으로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들이 있고요. 글로 해야 이해하기 쉬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글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그러면서 문서로 메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구두로 좀 해야겠죠. 요즘은 사실 이게 시대가 점점 바뀌어서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말로 하는 게 빠를 때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충분히 하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제가 다른 세션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하면 전달은 70%만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거를 2번 거치면 A가 B한테 이야기하고 B가 C한테 얘기하면은 0.7, 0.7이니까 곱하기 하면 0.49가 돼서 반도 전달이 안 되게 돼요. 근데 말을 해도 그런 거가 막 글로 축약해서 또 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이런저런 자료를 같이 주고 하다 보면 당연히 서로 혼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안 되는 건 글로 하고 글로 안 되는 건 그림으로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충분히 바꿔봐야 이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맞고 이 기능을 설명하려면 그림이 낫겠구나.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내가 글로 하던가 그림으로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거 글로 하던 걸 그림으로 바꾸거나 그림으로 하던 걸 글로 바꾼 그 자료들이 또 투자를 받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글로 해서 전달이 안 되면 그거는 투자자들한테 말해도 당연히 전달이 안 돼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글로 얘기할 때는 30%밖에 얘기가 전달이 안 된 게 그림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8, 90% 전달이 됐다 한다면 같이 있는 팀도 하물며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구나 라고 알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이제 이런 자료들을 소비자한테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타이밍이 됐을 때 소비자나 이걸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그림을 글을 그림으로 이건 중요하고, 제가 이 얘기를 전에 컨셉화 할 때도 드린 적이 있어요. 컨셉을 만들려면, 기획을 하려면 글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거나 그림을 글로 표현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드렸었거든요. 이게 결국 이거랑 연관이 돼서 내가 알기 쉬우려면 혹은 남이 알기 쉬우려면은 여러 가지 글, 그림, 차트, 그래프, 표 이런 거를 계속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드려볼게요. 오늘 얘기 드린 거는 개발이랑 프로그래밍의 개념, 그리고 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취지는 당연히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스타트업에서도 개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개발이란 어떤 건가, 특히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는 처음에 요건을 정의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정의를 하고 설계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테스트, 유지 보수까지 전부 하는 과정을 원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라는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채팅방에 에릭님이 올려주신 정보랑 링크가 있어서 요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좋은 개발이란 뭔가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동화가 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유지 보수를 하기에 수월한지, 그 다음에 3번째는 필요한 기술을 잘 쓰고 있는지, 이게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좋게 만드는 포인트 3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 3가지 말고도 사실 신경 쓰면 좋은 거는 너무 많지만 그러면 또 한계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밍과 코딩의 차이를 얘기 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섞어서 쓰지만 코딩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이고, 그런 걸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게 프로그래밍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거는 옷을 만드는 작업이 프로그래밍이라면은 그 안에 어떤 바느질 기법, 천과 천을 잇고 실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코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비유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든 프로그래밍이든 코딩이든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더라도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후반부는 이런 것들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예전에 얘기 드렸던 로지컬 싱킹이나 전략이랑 좀 연관이 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개발자한테 당연히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의 능력이 필요한 건 너무나도 전제가 되는 이야기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이 또 이런 프로젝트를 위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직군이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커뮤니케이션 종류는 의사전달도 있고 뭘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의도를 파악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더 큰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방식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개발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아예 안 오갈 수는 없지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무슨 의도일까, 뭘 알고 싶을까, 뭐가 문제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같이 공감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은 이거야. 이유는 이런데 결론은 이거야.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하면 너가 원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할수록 좋고 이게 중요한 건 단순히 우리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 커뮤니케이션이 될수록 정말 원하는 프로그래밍, 원하는 코딩, 그 다음에 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돼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최대한 친절하고 정중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외국어로 내가 관광을 와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제스처를 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림으로 안 되는 얘기는 글로 해보거나 글로 힘든 부분은 그림으로 해보고 문서만으로는 이야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대화도 충분히 시도해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얘기 드렸던 컨셉이나 브랜딩에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얘기를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침 써니님이랑 에릭님이 채팅방 안에서 이런 좋은 개발이라든지 좋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매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채팅방에서도 같이 이 대화를 좀 또 이어나가 보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한 내용은 어느 정도 얘기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또 요 채팅방에서도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말고도 뭐 에릭님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서 더 전문가가 많이 있으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시간 제한이나 또 제가 전부 정보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개발도 물론이고 비즈니스도 물론이고 모든 것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최적화된 답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거고 혼자 찾는 것보다 여럿이서 찾으면 좋으니까 이런 정보도 참고로 하면서 팀원들이랑 혹은 다른 뭐 클라이언트나 여러 사람들이랑 관계를 구축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시간 하고 끝내는 이유는 이 이후에 8시부터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거랑 뉴스랑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개발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 뉴스에서 이제 지금 펄어비스가 도깨비라는 뭐 게임을 내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뭐 주식이 오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저 개발을 어떻게 하면 혹은 팀을 어떤 식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저런 게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전개해 보는 게 여러분한테도 혹은 여러분의 팀원들이나 리더한테도 더 좋은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려고 하고요. 평일 7시에 레본룸을 보통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도 채팅방에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현생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또 바로 끝내느라고요. 그리고 못다한 얘기나 정보들이나 자료들이 있으면 채팅방 통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물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 세션이나 주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가감하면서 또 계속해서 조정을 해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방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식사 챙겨 드시고요. 벌써 좀 날이 올해 3분의 2가 가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과 혹은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마음도 많이 드는 시기인데 여러분들도 환절기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그다음에 좋은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이렇게 해서 닫을게요. 이모티콘 지금 주시는 카카오음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클럽하우스에서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은 닫겠습니다. 3, 2,
1.